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양상현 기자의 칼럼입니다. 졸속인가? 불가피한 선택인가? 바로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 논란을 다룬 글인데요. 이게 포천시 소유였던 세무서 신축 부지를 매각한 과정을 두고 지금 말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시의회 쪽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급하게 투명하지 않게 처리됐다. 뭐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시 집행부는 아니다 우린 정당한 절차 다 따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팽팽하대요. 그래서 이 칼럼이 제기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그거 같아요. 행정 절차가 과연 투명했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공공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백억 원대 공유재산 매각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권리는 충분히 생각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칼럼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도 바로 그 신뢰 문제예요. 아니 수백억짜리 땅을 매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주로 전화통화 몇 번 하고 그냥 내부 결제로 진행했다. 전화통화요. 네.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들의 어떤 근본적인 의구심, 아니 우리 재산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팔릴 수가 있나?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연재창 포천시의회 부회장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아, 네네. 칼럼에 따르면 뭐 원래 있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보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뭐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또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명확한 문서 없이 그냥 구두로 오갔다는 거예요. 구두로요? 기록도 없이. 네. 심지어 그 대화 기록조차 뭐 불분명하다, 제대로 안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가기 어렵죠. 네. 이런 식의 일처리는 정말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은. 아,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땅은 팔았잖아요. 네. 근데 포천시가 기존에 있던 그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계속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국가에 연간 1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아, 임대료를요? 네, 벌써 2년간 2억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로 그게 이제 시민 부담 증가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 부회장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매각 특약에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한다 이런 애매한 조항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별도 협의? 네, 정작 중요한 무상 사용 조건, 이 약속의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니까 이런 뭐랄까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엔 쏙 뺐다. 그렇죠. 결국은 불확실하게 처리했던 그 행정 절차의 대가를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참. 아니, 그럼 대체 누굴 위해서 땅을 판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의회나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거의 뭐 소외되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매각 관련 핵심 쟁점이 시의회에 보고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면서요. 주민 설명회 같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김현규 시원 비판이 그거죠. 아니 시민 재산을 매각하면서 의회랑 시민을 이렇게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느냐. 이건 뭐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 참여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들이 과연 지켜진 건지 이걸 다시 묻게 되는 거죠. 물론 시 집행부 입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조달청 예정가가 135억이었는데 그거보다 10억 더 받아서 145억 원에 매각했다. 네. 그리고 그건 부대시설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 뭐 이런 해명인데요. 네, 그런 주장을 하죠. 하지만 칼럼은 그 정당한 절차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정말 감정평가할 때 그 부대시설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또 10억 원을 더 받았다는 그 설명의 근거가 명확한 건지 이런 걸 묻는 거죠. 아, 근거가 불분명하다. 네. 혹시 정당한 절차라는 말이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한 어떤 방어 논리는 아니었는지 이걸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따랐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인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부동산 거래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정말. 네, 훨씬 더 큰 문제죠.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생각해봐야 할 건 우리 시민들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뤄야 하는지, 또 행정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왜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칼럼은 결국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시민의 재산을 다룰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칼럼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과연 누구를 위해 팔렸는가?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결국 누구의 몫이 되고 있는가? 네. 한 번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